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. 오늘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가는 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. 교부세가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. 국고보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요. 매년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. 이건 뭐냐면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일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한테 지원하는 이전 재원입니다. 균형발전이다.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균형적으로 발전하자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은 수도권에 조금 가고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.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특히 또 특정한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조금의 종류에 특정 보조금도 있지만 포괄 보조금이 있다고 했잖아요. 이게 그 대표적인 포괄 보조금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게 딱 특정하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.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인 2009년도에 가갖고는 중복투자, 분산투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다라고 해서 좀 개편을 했어요. 그래서 광역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신청서를 낼 때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또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고요. 다시 또 이제 기초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전엔 발전 특별회계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정을 이제 많이 바꾸게 됐는데,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지역 자율 개정이 있고, 그 다음에 지역 지원 개정이 있어요. 그래서 지역 자율, 벌써 자율이잖아요. 그래서 이건 지역에서 요청한 걸 가지고 그 심사에서 나눠주는 거고, 지역 지원 개정은 그 중앙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그 개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고,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, 지역 자율 개정 같은 경우도 시도로 지어서 하는 게 있고, 시군구로 줘갖고 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나눠주는 것, 제주도에 나눠주는 것,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. 부처들은 또 각각 그 지역 지원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예산의 규모가 지금 변화된 양태를 보면 2005년에 5조 4천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이게 점점점 커져서 2015년이 되면 10조가 됩니다. 그 뒤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지금 2021년도 현재 10조 3천억으로 이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절반, 지역 자율 개정하고 지역 지원 개정 이 두 가지가 있어서, 지역 자율 개정은 아무래도 지자체들이 제안을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지역 지원 개정은 부처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경우에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, 지역의 제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중앙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빈곤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출해서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. 무려 10조니까. 10조가 작은 돈이 아니죠. 그런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뭐냐면 지역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솔직히 종합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역만의 특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. 제가 볼 땐 그 자치단체장이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그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장, 의회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많은 스터디, 토론, 공유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건건이 예산을 따는 거에도 집착해가지고 500억짜리, 1000억짜리 가져오는데도 낭비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.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당이 바뀌면
그 전에 하던 사업을 또 잘 안 합니다. 예를 들어 지역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영동의 포도거든요. 지금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이 포도가 곧 1,000억대에 육박한대요. 수출 액수가. 그리고 포도주도 생산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거의 영동에서 포도가 시작된 지가 한 90년대 말부터니까요. 25년이 넘었거든요. 단체장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도 계속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영동의 포도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것에 또 반하는 사례가 뭐냐면, 예를 들어 한평 같은 경우에 나비축제 있잖아요. 굉장히 유명했죠.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많이 위축됐어요. 없어지진 않았는데, 왜 그러냐면 그 나비축제를 했던 분이 삼선 제한으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,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 됐거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당이 같은데도, 아니면 또 당이 달라진 대로,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. 저는 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의미 있는 사업들이 계속 될 수 있는데, 대부분은 자기가 만든 어떤 공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공적을 못 만들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저기 뭐 경남에서도 왜 산골 음악제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서 했었는데, 그것도 역시 단체장이 바뀌면서 없어졌어요. 저는 그때 그 산골에 한 4만 명, 5만 명 모여서 음악을 듣고 하는 그게 놀라운 어떤 지역의 성공 사례라고 들었는데, 단체장 바뀌는 순간 그 행사 자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,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산 낭비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.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, 지역이 교부세로도 물론 할 수 있죠. 교부세 받은 돈 갖고도 할 수 있지만, 이왕이면 또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받아 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? 그 대표적인 재정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10조 되는 돈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지역에서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그 마케팅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. 성공의 확률은 기획의 시간에 비례한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기획을 많이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. 여기서 얘기하는 기획은 페이퍼 워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, 라이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그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기획이 그 사업의 절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균형발전 특별회계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과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